안녕하세요. 밤과 책사입니다. 새해에도 어김없이 하루하루 날이 참 빨리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 세운 계획들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제 계획 중 하나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달리기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지금까지는 꽤 양호한 성적으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불에서 나오기까지는 참 힘든데 막상 밖으로 나가면 코끝 찡하게 하는 차가운 바람과 햇살을 느끼면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침 달리기를 계속해서 잘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셜록 홈즈 시리즈 중에서 독신 귀족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족인 로버트 세인트 사이먼 경이 홈즈에게 사건을 하나 의뢰하는데요. 앞서 신문기사에는 세인트 사이먼 경이 결혼을 했다는 내용과 피로연에서 신부가 사라졌다는 내용이 있었고, 세인트 사이먼 경은 사라진 신부 해티 도런의 행방을 찾기 위해 홈즈를 찾아오게 됩니다. 사라진 신부 해티 도런은 피로연 당시 잠시 방에서 쉬겠다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 사라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로 신부가 사라진 건지 우리의 홈즈와 왓슨이 이 사건을 어떤 추리로 해결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신자 귀족 지은이 아서 코난 도일. 세인트 사이먼 경의 결혼과 그 뜻밖의 파국 이야기는 그 신랑이 소속된 상류 사회에서도 더 이상 화제에 오르지 않게 된 지 오래되었다. 계속되는 새로운 스캔들에 사람들의 흥미는 옮겨가 또 다른 사건이 이야깃거리가 되는 바람에 4년 전의 낡은 드라마 따위는 다시 입에 올리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본 바로는 세상이 아직 이 사건의 진상을 모르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사건을 해결해 친구 셜록 홈즈의 활약이 컸기 때문에 그 회상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간략하게나마 이 특별한 에피소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결혼식을 올리기 2, 3주일 전 홈즈와 함께 베이커가에서 하숙을 하며 살고 있던 시절의 어느 날, 오후 산책에서 돌아온 홈즈는 책상 위에 있는 편지를 발견했다. 그날은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고 강한 가을 바람까지 불어서 나는 온종일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종군했을 때 어깨에 맞은 지젤 총탄의 상처가 욱신욱신 쑤셨다. 안락 의자에 앉아 맞은편 의자에 두 다리를 얹고 신문 더미에 손을 뻗었는데 그날의 기사도 다 읽은 터라 신문을 옆으로 밀쳐내버렸다. 그리고 책상 위에 있는 봉투의 커다란 문장과 머리 글씨로 이름을 상상하면서 대체 어디서 사는 귀족이 보낸 편지일까 하고 나와는 관계없는 것을 생각했다. 아주 귀한 분이 보낸 편지 같은데? 내가 홈즈에게 말했다. 아침에 온 것은 분명 생선가게와 세관 감시원이 보낸 거지? 맞아. 나한테 오는 편지는 보잘것없는 것일수록 재밌지. 편지는 보나마나 달갑지 않은 초대장일걸. 사람들을 모아두고 허풍을 떨거나 지루하게 하품나게 하는 그 사교 모임 말이야. 그는 봉투를 뜯고 내용을 대충 훑어보았다. 오호라, 이건 의외로 재미있는 일 같군. 초대장이 아니야? 이건 분명히 사건 의뢰서야. 의뢰인은 귀족이군. 잉글랜드의 인류 명문가야. 대단한걸? 축하해. 아니야, 왓슨. 잘난 체 하는 말은 아니지만 나는 의뢰인의 신분보다는 해야 할 일의 내용이 재밌는 쪽이 더 소중해. 이번 조사는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자네 요즘 신문을 꼼꼼히 읽지? 보다시피. 나는 한쪽에 밀쳐넣은 신문 더미를 가리키며 가라앉은 음성으로 대답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잘 됐어. 나에게 정보를 알려줘. 나는 범죄 기사와 사람 찾는 광고밖에는 읽지 않아. 특히 알림 기사는 도움이 될 때가 많아. 요즘 신문을 꼼꼼히 읽었다면 세인트 사이먼 경이 결혼식 기사도 읽었겠군. 물론 아주 흥미로웠어. 좋아. 그 사이먼 경이 이 편지를 보냈어. 읽어볼 테니 자네는 신문을 뒤져서 사건에 관한 기사를 모두 들려줘. 셜록 홈즈 귀하.
백워터 경의 말을 들으니 귀하의 사리 판단이라면 확고하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결혼식에 관련해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에 대해 귀하를 방문하여 의논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이미 스코틀랜드 야드의 레스트레이드 씨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귀하의 원조를 받는 것에 그분도 반대하지 않았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시에 방문하려 합니다. 만일 그 시간에 선약이 있으시다 해도 매우 중요한 사건을 갖고 가는 본인의 형편을 헤아려 선약은 나중으로 미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로스브너 맨션에서 보냈어. 거위 깃펜으로 썼고 사이먼 경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은 딱하게도 바깥쪽에 잉크가 묻어있겠군. 홈즈는 편지를 접으며 말했다. 4시라고? 지금이 3시니까 1시간만 지나면 도착하겠군. 그동안 사건의 경과를 조사해둘 필요가 있으니 나를 좀 도와줘. 우선 사건에 관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날짜 순서대로 간추려줘. 나는 의뢰인의 신원을 알아볼 테니까. 홈즈는 벽난로 옆 참고자료 책장에서 빨간색 표지의 책을 한 권 뽑았다. 여기 있군. 그는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책을 펼쳤다. 로버트 윌싱햄 드비어 세인트 사이먼. 발모를 공작의 둘째 아들. 문장은 하늘색 바탕에 검은색 가운데 띠가 있고 위쪽에 마름새를 3개 베어람. 1846년생. 그렇다면 올해 41살이니까 결혼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나이야. 플랜테지닛 왕가의 직계로 어머니 쪽에는 튜더 왕가의 피가 섞여 있는 것 같아. 아, 이 정도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군. 왓슨, 구체적인 자료는 역시 자네 쪽에서 나올 것 같아. 필요한 자료는 다 있어. 모두 최근의 것들인데다 몹시 흥미를 갖고 읽었거든. 자네가 다른 사건에 개입하고 있어서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로 정신 집중을 방해할까봐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이야. 아, 그로스브너 스퀘어의 가구 운반차 사건. 그건 벌써 해결됐어. 뭔가 찾았으면 내게 가르쳐줘. 내가 알기에는 이 보도가 가장 최근의 것이야. 모닝포스트의 소식난 기사인데 날짜는 몇 주 전이야. 발모럴 공작의 둘째 아들 로버트 세인트 사이먼 경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엘로이시어스 도런 씨의 무남 동료 해티 도런과 약혼. 측근의 말에 의하면 그일 중에 결혼식을 올린다고 함. 이것뿐이야. 간단 명료하네. 홈즈는 마르고 긴 다리를 난로 불 쪽으로 뻗었다. 같은 주의 신문에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아, 이거야. 현재의 자유무역 같은 결혼제도는 같은 민족에 대해서 심히 부당한 결과를 낳는 현상으로 보아 보호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곧 나오게 될 것이다. 대영 제국의 명문 가족의 지배권은 현재 대서양 건너에서 오는 아름다운 아가씨들의 손에 잇따라 넘어가고 있다. 지난주에도 한 아름다운 침입자가 멋지게 승리해서 최근에 이 경향에 뚜렷한 한 예를 추가했다. 즉 20년 남짓 동안 큐피드의 화살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던 세인트 사이먼 경이 이번에 캘리포니아주 부호의 아름다운 딸 해티 도런과 근일에 결혼한다는 사실을 발표한 것이다. 웨스트버리 저택에서 벌어진 성대한 연회에서 품위 있는 자태와 미모로 못사람의 시선을 끈 외동딸 도런은 지참금이 자그마치 6자릿수에 달할 뿐 아니라 앞으로 더욱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되리라고 알려져 있다. 한편 발머르 공작이 지난 몇 년 동안 간직해온 비장의 그림을 팔기 위해 내놓았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세인트 사이먼 경도 버치모어에 약간의 영지를 소유하고 있을 뿐으로 이 결혼이 캘리포니아주의 여성 속인을 일반 신문에서 일약 영국 귀족의 대열에 끼어들게 했다 하더라도 그녀만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 밖에 또 있나? 홈즈가 하품을 하면서 물었다. 많이 있어. 모닝포스트 기사에는 결혼식은 하노버 스퀘어의 세인트 조지 성당에서 간소하게 올릴 예정이며 참석자는 가까운 친지로 한정된다고 해. 또 식이 끝난 후에는 엘로이시어스 도런 씨가 가구까지 포함하여 입수한
랭커스터 게이트의 저택에 입주할 예정이라고 해. 그리고 이틀 후, 즉 이번 주 수요일 신문에는 결혼식이 거행되었다는 것과 신혼여행은 피스터필드 옆의 백워터 경이 영지에서 보내게 될 것이란 기사가 간단히 나와 있어. 이것들이 신부가 사라지기 전까지의 기사야. 뭐가 일어날 때까지라고? 홈즈가 놀라서 물었다. 신부가 사라지기 전까지. 언제 사라졌는데? 피로연 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재미있군. 정말 극적인 이야기야. 그래, 나도 특별하다고 생각했어. 결혼식 전이나 신혼여행 중에 사라진 경우는 덜어 있어. 하지만 피로연 때 감쪽까지 사라졌다는 얘기는 처음이야.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알려줘. 기사에는 별 내용이 없어. 우리 둘이서 생각하면 보충이 되겠지. 불완전하지만 어제 조간에 결혼식의 괴사건 발생이란 제목의 기사가 났어. 로버트 세이트 사이먼 경 일가는 경위 결혼식에서 일어난 기괴하고 가슴 아픈 사건으로 극심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여러 신문의 사건 일부가 보도된 바와 같이 결혼식은 그저께 아침에 거행되었다. 그동안 이 결혼식과 관련해서 괴소문이 떠돌았는데 그것이 다만 소문이 아니었던 것이다. 경의 친구들이 쉬쉬하며 수습하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이미 사회적 관심으로 떠올라 있다. 하노버 스퀘어의 세인트 조지 성당에서 거행된 결혼식은 가까운 친지들만 참석한 조촐한 예식이었다. 참석자는 신부에 붙인 엘로이시어스 도런, 발모럴 공작 부인, 백워터 경, 신랑의 동생 유스터스 경, 누나 클라라 세인트 사이먼, 그리고 엘리시아 휘딩턴 뿐이었다. 식이 끝난 후 일행은 랭커스터 게이트의 엘로시어스 도런 저택에 마련된 피로연에 참석했다. 이때 세인트 사이먼 경에게 정당한 요구권을 갖고 있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자가 일행을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가려 하여 한바탕 소란이 있었다고 한다. 한동안 달갑지 않은 소란이 있은 다음에 그 여자는 집사와 늙은 하인에 의해 가까스로 집 밖으로 떠밀려 나갔다. 신부는 다행히 먼저 집 안으로 들어와 있어서 이 불쾌한 사건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후 참석자와 함께 피로연 자리에 앉아있던 신부는 잠시 후 기분이 언짢다면서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고 나서 한참 동안 신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이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 신부의 부친이 하녀에게 물었던 바 신부가 방에서 들어온 것은 잠깐뿐이었고 곧 외투와 모자를 들고 나갔다는 것이었다. 하인 한 명이 그런 복장을 한 여자가 집에서 나가는 것을 봤지만 신부는 피로연에 참석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가 신부일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엘로이시어스 도라는 이렇게 해서 딸의 실종을 알고 신랑과 함께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재 전력을 다하여 수사하고 있으므로 이 기괴한 사건도 오래지 않아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어젯밤까지도 신부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이 사건이 범죄와 관련되었다고 하는데 경찰에서는 그날 말썽을 일으킨 여자가 질투심이나 그 밖의 동기에 의해 신부를 해한 것으로 보고 그 여자를 체포하도록 수배했다고 한다. 그게 전부야? 또 하나는 다른 신문에 짧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주 암시적이야. 뭔데? 도론저택에서 소동을 일으킨 플로라 밀러가 체포되었다는 기사야. 원래는 알레그로 극장의 무용단원인데 신랑과 몇 년 전부터 가깝게 지냈다는군. 이 이상은 언급되지 않았어. 어쨌든 이로써 사건의 전체 내용이 자네의 손에 들어간 셈이야. 적어도 신문으로 알 수 있는 범위에서는. 재미있는 사건 같군. 이런 사건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아, 벨이 울리는군, 왓슨. 벌써 4시가 지났으니 틀림없이 편지를 보낸 그 명문가 손님일 거야. 왓슨, 자네도 여기 함께 있어. 제3자가 입회하면 나중에 기억을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 로버트 세인트 사이먼 경이십니다. 심부름하는 소년이 문을 힘차게 열면서 말했다. 들어온 사람은 기품 있는 용모의 신사였다. 높은 콧날에 안색은 창백했고
입 언저리에는 거친 성질이 묻어나 보였지만 또렷한 눈동자에는 사람을 부리고 복종케 하는 상급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들 특유의 침착성이 깃들어 있었다. 절도 있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지만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고 무릎도 굽혀 걸었기 때문에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다. 챙이 달린 모자를 벗자 정수리는 벗겨져 있었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도 섞여 있었다. 또 빳빳하게 깃을 세운 셔츠에 흰 조끼와 검정 프로코트, 노란 장갑과 검정 에나멜 구두, 그리고 연한색 각반 차림의 그 남자는 지나치다 싶게 멋을 부린 복장이었다. 얼굴을 오른쪽으로 돌리며 금대 코안경끈을 오른손으로 흔들면서 남자는 유유히 방으로 들어왔다. 안녕하십니까, 세인트 사이먼 경. 홈즈가 일어나 고개 숙여 인사했다. 거기 등 의자에 앉으세요. 이쪽은 협력자 왓슨 의사입니다. 조금 더 불 가까이 앉으세요. 천천히 의논하지요. 홈즈 씨, 짐작하겠지만 나는 지금 정말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어. 공경에 빠진 셈이죠. 당신은 이런 종류의 어려운 문제를 많이 다루어 보셨다고 하더군요. 하기는 나 같은 신분을 가진 이의 문제를 다루는 건 처음일 테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점에서는 당신의 신분이 그리 높은 것도 아니죠. 무슨 말이신가요? 이런 종류의 사건으로 최근에 이를 의뢰한 사람은 어느 국왕도 있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어느 나라 왕이었어? 스칸디나비아의 왕이었습니다. 그분도 부인이 실종됐어.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만. 홈즈는 온화하게 말했다. 의뢰받은 사건의 내용은 발설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도 비밀을 약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옳은 말씀이요. 정말 당연한 일이요. 내가 신뢰했어. 그런데 내 사건 말인데 참고가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말하겠어. 저는 신문에 나온 기사 말고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신문에 난 기사가 정확하다고 믿어도 좋습니까? 이를테면 신부가 실종되었다느니 하는 기사 말입니다. 세인트 사이먼 경은 기사를 읽어보았다. 여기에 실려있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요. 그러나 더 많은 것을 알기 전에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질문을 통해 사실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마음껏 질문하세요. 해티 도런 양을 처음 만난 것은 언제입니까? 1년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어. 함께 미국 여행을 하셨겠군요. 그렇소. 그때 그녀와 약혼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친하게 사귀기는 했겠군요. 해티와 교제하는 것은 유쾌한 일이요. 해티도 내 마음을 알았을 겁니다. 그 여자의 아버지는 대단한 부자라고 들었습니다. 태평양 연안에서는 첫째 부자라는 소문이 있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도 알고 있나요? 광산이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녀 집안은 별로 가진 것이 없었어. 그런데 광산을 발견하고 그것에 투자하고부터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그 딸, 즉 당신 부인의 성격은 어땠습니까? 경은 코안경을 조금 빨리 흔들며 지그시 불길을 보았다. 바로 그 점이요, 홈즈씨. 장인이 부자가 되었을 때 해티는 이미 20살이 넘은 나이였어. 해티는 그때까지 광산의 합숙소를 자유롭게 뛰어다니기도 하고 숲속과 산을 쏘다니기도 하며 학교보다 오히려 자연에서 더 많은 교육을 받았어. 영국식으로 말한다면 말괄량이라고 할까. 어쨌든 자유분방하고 강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어떤 종류의 전통에도 얽매이기를 싫어했어. 중동적인 그 기질이 마치 화산 같다고 할까. 결단이 빠르고 한번 결정한 일은 대담하게 실행했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의 명예 있는 가문을 함께 이어받을 수 있는 여자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경은 여기서 점잔을 빼고 헛기침을 했다. 나처럼 품격 높은 근본을 가진 여성이요. 자기를 희생하는 영웅적인 행위도 할 수 있고 속되고
비열한 행위를 몹시 부끄럽게 여기는 여성이라고 믿고 있어. 사진을 갖고 있습니까? 이걸 갖고 왔어. 그는 로켓을 열어 아름다운 부인의 정면 얼굴을 보였다. 그것은 사진이 아니라 상하이 조각한 세밀화로 윤이 흐르는 검은 머리와 커다란 눈, 우아하고 아름다운 입술이 잘 표현되어 있었다. 홈즈는 오랫동안 그 세밀화를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그런 다음 뚜껑을 닫아 세인트 사이먼에게 돌려주었다. 그 후 아가씨가 런던에 와서 다시 교제가 계속되었군요. 그렇소. 지난 사교 시즌에 부친이 데리고 왔더군요. 몇 번 만나는 동안 약혼하게 되었고 마침내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요. 엄청난 지창금을 갖고 오셨다는 소문이던데요. 많은 액수였소. 우리 가문으로서는 보통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이 재산은 말할 것도 없이 당신 손에 들어오겠군요. 결혼은 기정사실이니까요. 글쎄요. 그 문제는 아직 알아보지도 않았어. 괜한 말씀입니다. 결혼식 전날 도련양을 만났습니까? 만났지요. 건강에 이상은 없었나요? 아주 건강해 보였어.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 많은 말을 하더군요. 알겠습니다. 흥미롭군요. 결혼식 날 아침은 어땠습니까? 더할 나위 없이 쾌활했죠. 적어도 식이 끝날 때까지는. 그렇다면 식이 끝나고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까? 그렇소. 사실대로 말하면 나는 그때 비로소 해티의 성격 가운데 조금 과민한 데가 있다는 걸 깨달았소. 그러나 이야기거리도 안 되는 하찮은 것이라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소. 그렇게 단정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별것 아닌 일이었소. 함께 대기실로 들어가는 도중에 해티가 부케를 떨어뜨렸어. 그때 마침 앞좌석 쪽을 걷고 있었는데 꽃다발이 그 좌석에 떨어진 거요. 잠시 행렬이 멈추었고 그 좌석의 신사가 곧 꽃다발을 주어 해티에게 건너주었죠. 그런데 나중에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해티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어. 그리고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도 꽃다발을 한번 떨어뜨린 정도의 일을 가지고 흥분해 있는 것 같았어. 앞좌석에 있는 신사라고 하셨죠. 그러면 결혼식에는 일반인도 참석했던 건가요? 그렇소. 성당이 열려있는 이상 오는 사람을 내보낼 수는 없었소. 그 신사는 부인의 친구가 아니었나요? 천만에 예의상 신사라고 불렀을 뿐이지 평범한 남자였어. 옷차림조차 기억이 없을 정도요. 이야기가 옆길로 흐른 것 같소. 부인이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예식 전만큼 쾌활하지 못한 상태였군요. 아버지 댁에 도착하고 부인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하녀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소. 하녀는 누구입니까? 앨리스라는 미국 여자인데 아내와 함께 캘리포니아에서 왔죠. 부인이 아끼는 하인입니까? 약간 지나칠 정도였소. 내가 보기에 너무 버릇이 없더군. 하긴 이런 점에서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은 우리와 다르니까. 앨리스라는 하녀와 얼마나 이야기하던가요? 2, 3분 정도? 나는 다른 일을 생각하고 있어서 유심히 보지 못했어. 두 사람의 대화를 듣지 못했군요. 해티는 점핑 어 클레임이라는 말을 했어. 해티는 곧장 그런 속어를 쓰지요. 하지만 나는 그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모르고. 미국의 속어에는 의미가 깊은 것이 꽤 있답니다. 하녀와의 대화가 끝난 뒤 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피로연에 참석했소. 당신과 함께? 아니요. 혼자 갔소. 해티는 그런 사소한 일에는 지나칠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라오. 그리고 우리가 자리에 앉고 10분쯤 지났을 때 그녀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작은 목소리로 뭐라고 변명하듯 말하고 방을 나갔소. 그리고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앨리스의 증언에 의하면 방으로 돌아와서 신부 의상 위에 긴 외투를 입고 챙이 없는 모자를 쓰고 나갔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렇소. 그뒤 플로라 밀러와 함께 하이드 파크에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는데
이 여자는 그날 아침 도런가에서 한바탕 소란을 피운 장본인으로 현재 구류 중이요.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젊은 여성과 당신의 관계를 알고 싶군요. 세인트 사이먼 경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지난 5, 6년 동안 친하게 사귀었어. 사실 제법 친한 사이였어. 하지만 나는 할 도리는 다 했어. 이제 와서 불평할 거리는 없다고 보, 홈즈씨. 아시다시피 여자들이란 다 그렇지 않소? 플로라는 귀엽지만 굉장히 다혈질이었는데 나에게 굉장히 화가 나 있었어. 내가 결혼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무서운 편지를 여러 통 보냈죠. 결혼식을 그렇게 가까운 친지만 모여 조촐하게 올린 것도 솔직히 말해 성당에서 소란이 일어날까 염려스러웠기 때문이라오. 우리가 식을 마치고 돌아오자 플로라는 도런가의 현관 앞에 나타나 아내를 욕하고 저주하더니 협박하는 말을 내뱉으면서 밀고 들어오려 했소.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몰라서 사복 경관 2명을 대기시켰는데 플로라는 대기하고 있던 경관에 의해 즉시 쫓겨났어.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없을 거라는 것을 알았는지 그녀는 순순히 돌아간 것 같소. 부인도 이 사건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다행히 듣지 못했어. 그래서 나중에 부인이 그 여자와 함께 걸을 수 있었다. 그거군요. 그렇소. 스코틀랜드 야드의 레스트레이드도 그 점을 중시하고 있다. 플로라가 아내를 유인해서 함정에 빠뜨린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런 추리도 할 수 있겠군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시오. 그렇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플로라는 파리 한 마리 죽이지 못하는 여자요. 그러나 질투는 사람의 성격을 바꿔놓기도 하죠. 어쨌든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의견을 들으러 왔을 뿐 내 생각을 말하러 온 것은 아니라오. 하지만 굳이 대답을 한다면 아내는 나와의 결혼식으로 인한 흥분,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높은 신분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신경을 너무나 지나치게 곤두세웠던 게 아닌가 싶소. 다시 말해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말입니까? 그렇소. 나한테서 도망갔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면서도 얻지 못하는 것을 내던지고 가버린 걸 보면 그 밖에는 달리 생각할 길이 없소. 알겠습니다. 그런 가정도 근거 없다고 할 수는 없겠군요. 홈즈는 미소 지으면서 말했다. 세인트 사이먼 경, 이제 들을 만한 이야기는 거의 들은 것 같군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필요한 자리에서 당신은 창밖에 보이는 위치에 앉아 있었습니까? 우리가 앉았던 곳에서는 길 건너편과 공원이 보였소. 그럴 테지요. 그럼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연락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만족하게 해결해 주신다면. 손님은 일어서면서 말했다. 벌써 해결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이미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아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문제도 곧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세인트 사이먼 경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나 빨리 해결하려면 당신이나 나보다 훨씬 더 현명한 두뇌가 필요하지 않겠소? 사이먼 경은 그렇게 말하면서 옛날식의 정중한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세인트 사이먼 경은 황송하게도 내 두뇌를 자신이 그것과 같은 수준에 놓았어. 셜록 홈즈는 웃으면서 말했다. 젠장, 까다로운 신문이 끝났으니 위스키 소다와 시가가 필요하고 나는 의뢰인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결론은 내렸어. 설마 이것과 비슷한 사건 기록을 여러 개 갖고 있거든. 하긴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훌륭한 솜씨를 보인 것은 처음이지만 자세히 질문한 결과 추측이 확신으로 변했지. 상황 증거도 때로는 대단한 의미를 가져. 우유에서 송어가 나온 것 같은 경우지. 자네가 들은 이야기는 나도 다 들었어. 그러나 나는 자네와 달리 여러 가지 전례를 알고 있거든.
몇 년 전 스코틀랜드 에버딘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그 후 프러시안 전쟁 다음에 뮌헨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 이번 사건도 같은 케이스야. 아, 레스트레이드가 왔군. 문이 열리는 소리에 홈즈는 반갑게 웃는 얼굴로 인사했다. 안녕하시오, 레스트레이드. 찬장에 손님용 잔이 있고 시간은 그 상자에 있어요. 두꺼운 재킷에 목도리를 한 레스트레이드 영사는 어디로 보나 선원 복장 같은 모습이었는데 손에는 검은 캔버스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는 무뚝뚝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더니 담배에 불을 붙였다. 왜 그래요? 홈즈는 눈을 빛내며 물었다. 뭔가 불만스러운 얼굴이군요. 이런 얼굴이 되지 않을 수 없죠. 세인트 사이먼 경의 신부 실종 사건이 정말 애를 먹입니다.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으니. 정말 흔치 않은 일이죠. 이렇게 까다로운 사건은 처음이에요. 단서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니 오늘도 온종일 허탕만 쳤어요. 게다가 물에 빠진 생쥐가 되었군요. 홈즈는 레스트레이드의 재킷 소매를 만지면서 말했다. 맞아요. 하이드파크의 서펜타인 연못의 밑바닥을 훑었으니까요. 거긴 또 왜죠? 세인트 사이먼 경 부인의 시체를 찾으려고요. 셜록 홈즈는 의자의 등받이에 몸을 젖히고 웃음을 터뜨렸다. 트래펄과 광장 분수도 조사했습니까? 거긴 왜요? 시체가 발견될 가능성은 어느 곳에나 있지 않습니까? 레스트레이드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친구를 노려보더니 소리쳤다. 당신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 말하는군요. 알겠요. 나는 조금 전에야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긴 짐작하는 곳은 있죠. 그럼 서펜타인 연못은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거군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연못에서 이런 물건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설명이나 들어봅시다. 레스트레이드는 가방을 열더니 물이 뚝뚝 떨어지는 실크 웨딩드레스와 하얀 세팅 구두, 꽃다발, 면사포 등 모두 물에 젖어서 색이 변한 물건들을 방바닥에 쏟아놓았다. 이것도 보세요. 그는 마지막으로 결혼 반지를 옷 위에 놓으면서 말했다. 어떻습니까, 홈즈씨? 이걸 보고도 그 연못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과연. 친구는 시가 연기를 뿜어내며 말했다. 이걸 모두 서펜타인 연못에서 건졌단 말입니까? 건진 건 아니고 연못가에 떠있는 것을 공원 관리인이 발견했어. 부인의 의상이 확인되었으니 그것으로 보아 시체 역시 부근에 있다고 생각한 거요. 그 훌륭한 논법이라면 인간의 몸은 모두 옷장 옆에 있다는 결론이 나오겠군요. 그래서 당신은 이 물건에서 어떤 결론을 냈나요? 부인의 실종에 플로라 밀러가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오? 레스트레이드는 불쾌한 듯이 소리쳤다. 홈제 씨, 당신의 연역이나 추리는 실제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2분 동안에 큰 실수를 2가지나 저지르고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이 옷은 플로라 밀러가 사건에 관계되어 있음을 증명합니다. 왜죠? 이 옷에는 주머니가 있어. 주머니에는 명함 지갑이 들어있고 명함 지갑에 편지가 있어. 보시오. 이것이 그 편지요. 그는 테이블 위에 그것을 내동댕이 치듯 놓았다. 한번 이 편지 내용을 들어보시오. 준비되는 즉시 만나겠어요. 곧 오세요. FHM. 나는 처음부터 플로라 밀러가 공범과 짜고 세인트 사이먼 경 부인을 유기했다고 추리했습니다. FHM은 그 여자의 이니셜이고 문 앞에서 부인에게 이 편지를 건네주어 자기들 수중으로 유인했을 거요. 훌륭합니다. 레스트레이드 씨, 어디 좀 볼까요? 그는 별로 관심이 없는 태도로 편지를 집어들었는데 곧 만족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이건 정말 대단하군요. 어때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고 말고요. 대단한 단서네요. 레스트레이드는 우쭐하는 얼굴로 의자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 들여다보았다.
당신은 다른 면을 보고 있군요. 아니, 이쪽이 맞아요. 설마 편지는 이쪽에 쓰여 있어. 뒷면은 호텔 계산서인데 나는 이쪽이 더 흥미있거든요. 그따위 것에는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요. 그건 아까 나도 보았어.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10월 4일 방값 8실링, 아침 식사 2실링 6펜스, 칵테일 1실링, 점심 식사 2실링 6펜스, 세리 한 잔 8펜스. 보다시피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보이겠죠.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만은 변함이 없어. 그러나 편지의 이니셜 역시 중요하긴 하니 대단하다고 말하겠어. 젠장, 시간만 낭비했군. 레스트레이드는 일어섰다. 나는 난로 앞에 앉아서 훌륭한 이론을 늘어놓는 것보다는 부지런히 노력하는 걸 더 존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홈즈 씨. 누가 먼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지 곧 알게 될 거요. 젖은 옷들을 뭉뚱그려서 가방에 넣고 그는 돌아가려 했다. 레스트레이드, 힌트를 하나 드리죠. 홈즈는 라이벌이 사라지기 전에 느긋한 목소리로 불러 세웠다. 문제의 해답을 가르쳐 드리겠소. 세인트 사이먼 경 부인의 실종 사건은 꾸며진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레스트레이드는 딱하다는 얼굴로 홈즈를 보았다. 그리고 나한테로 시선을 옮겨 이마를 3번 가볍게 두드리더니 연기라도 하듯 심하게 고개를 내저으며 휘잉 하고 나갔다. 그가 문을 닫자마자 홈즈는 일어나 코트를 입었다. 레스트레이드는 난로 앞에서 늘어놓는 이론 따위는 가치가 없다고 말했는데 그건 맞는 말이야. 왓슨, 자네는 잠시 신문이나 읽고 있어. 나는 잠시 나갔다 오겠어. 셜록 홈즈가 나를 남겨두고 나간 것은 5시가 지나서였는데 나는 그 후 한가한 시간을 보낼 겨를도 없었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식료품 가게의 심부름꾼이 크고 납작한 상자를 갖고 온 것이다. 그 심부름꾼은 함께 온 소년에게 거들게 하여 상자를 열었다. 놀란 눈으로 보는 내 앞에서 그들은 허술한 하숙집 식탁 위에 간단하지만 호화스러운 야식 요리를 늘어놓았다. 차가운 도요새 고기 한 쌍에 꿩 한 마리, 거위에 간파이, 그리고 거미줄이 붙어있는 해묵은 술병이 몇 개나 곁들여 있었다. 요리를 다 늘어놓은 뒤 두 심부름꾼은 값은 선불로 다 받았으며 배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가져왔다는 말만 남기고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의 진이처럼 사라졌다. 막 9시가 되려는 참에 셜록 홈즈가 자신만만하게 방에 들어왔다. 근엄한 표정이지만 반짝이는 눈을 보고 그의 추리가 빗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예감했다. 야식이 다 준비됐군. 그는 손바닥을 비비면서 말했다. 누가 오는 모양이지? 5인분을 차린 걸 보면. 손님이 몇 사람 올지도 몰라. 세인트 사이먼 경은 벌써 와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오는가 보군. 저 계단의 발소리. 수선스럽게 들어오는 사람은 분명히 낮에 왔던 그 손님이었다. 그는 코안경을 더욱 분주하게 흔들고 있었는데 그 귀족적인 얼굴에는 몹시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내가 보낸 사람을 만났나요? 홈즈가 물었다. 네. 편지를 보고 사실은 몹시 놀랐어. 그 이야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증거가 있죠. 세인트 사이먼 경은 의자에 깊이 몸을 파묻고 이마에 손을 얹었다. 가문의 한 사람이 굴욕을 겪었다는 것을 아시면 공작은 뭐라고 할까? 뜻밖의 일이긴 합니다만 굴욕은 아니죠. 그건 당신 생각이요. 누구도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돌한 부인의 행동은 유감이지만 그 경우 어떤 다른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어머니가 없는 그녀로서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은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건 모욕이요. 공공연한 모욕이란 말이요. 세인트 사이먼 경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면서 말했다. 젊은 몸으로 견디기 어려운 부끄러운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니 그 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라고? 난 못하오. 나는 정말 화가 났어.
나야말로 지독한 창피를 당한 거예요. 아, 벨이 울린 것 같아요. 계단에서 발소리가 납니다. 세인트 사이먼 경, 내가 관용을 빌어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으니 내가 부른 변호인을 만나는 게 좋을 것 같군요. 홈즈는 문을 열고 부인과 신사를 맞아들였다. 세인트 사이먼 경, 프랜시스 헤이 몰튼 부부를 소개합니다. 부인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방금 들어온 두 사람을 보고 우리 의뢰인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더니 눈을 내리깔고 한 손을 프로코트에 가슴에 찔러 넣은 채 잠시 우뚝 서 있었다. 그 모습은 상처받은 위험, 바로 그것이었다. 부인은 재빨리 한 걸음 걸어 나와서 손을 내밀었지만 그는 도무지 눈을 들려 하지 않았다. 자신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애원하는 여자의 얼굴을 보고도 뿌리치기란 어려웠을 테니 말이다. 화가 많이 나셨군요, 로버트.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변명 따윈 말아요. 사이먼 경이 내뱉듯이 말했다. 당신에게 죄송하기 짝이 없는 짓을 저질렀다는 것도, 피로 현장을 나가기 전에 말씀드려야 옳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프랭크를 만나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였어요. 재단 앞에서 졸도하지 않은 게 이상할 지경이에요. 몰트 부인, 사정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와 친구는 자리를 비워드리는 게 좋겠죠. 홈즈는 조심스레 말했다. 옆에서 실례합니다만 그때 처음 만난 신사가 말했다. 이번 일에서는 우리가 지나치게 비밀스러운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나는 유럽과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의 진실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남자는 체격은 크지 않았으나 볕에 그을린 다부진 모습이었다. 깨끗이 면도를 한 그의 얼굴은 날렵했고 목소리에 활기가 넘쳤다. 그럼 내가 모든 걸 다 이야기하겠어요. 여기 있는 프랭크와 나는 84년에 로키 산맥에서 가까운 맥화이어라는 아버지의 광구가 있던 곳에서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약혼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좋은 광맥을 발견하였고 순식간에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프랭크의 광구는 날이 갈수록 나빠질 뿐이어서 결국 망하고 말았죠. 아버지는 하루하루 부자가 되어갔는데 프랭크는 날마다 위축되어 갔어요. 이렇게 되자 아버지는 마침내 약혼을 취소하라면서 나를 샌프란시스코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나 프랭크는 체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알면 크게 노할 것이 뻔했기에 우리는 모든 걸 둘이서 결정하기로 했죠. 프랭크는 멀리 나가서 재산을 만들어 갖고 오겠다. 아버지와 같은 부자가 되기 전에는 나와 결혼하러 오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언제까지라도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죠. 프랭크가 살아있는 동안은 다른 사람과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결혼해도 되지 않소? 하고 그가 말했죠. 그렇게 하면 당신을 믿고 열심히 돈을 모으겠소. 그리고 다시 당신 앞에 나타날 때까지 난 절대로 당신의 남편이라고 밝히지 않겠소. 그래서 나는 그의 말에 따라 그가 주선한 신부님 앞에서 식을 올렸어요. 그런 다음 프랭크는 큰 돈을 벌어오기에 멀리 떠났고 나는 아버지에게 돌아갔어요. 그 후 프랭크가 몬타나에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얼마 후엔 애리조나 광산을 채굴하러 떠났고 다음에는 뉴멕시코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던 얼마 후 아파치족 인디언이 광산 마을을 습격한다는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피살된 사람 가운데 프랭크의 이름도 있었어요. 나는 눈앞이 캄캄해져 쓰러졌고 그 후 몇 달 동안 누워서 보냈어요. 아버지는 폐병인 줄 알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의사는 거의 다 불러서 진찰을 시켰죠. 1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자 나는 프랭크가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세인트 사이먼 경이 샌프란시스코에 오셨고 우리도 런던으로 와서 약혼이 성립되었어요. 아버지는 크게 기뻐했지만 나는 이미 프랭크에게 바친 마음에 다른 어떤 남자도 들어와 앉을 수 없다고 항상 생각했죠. 그러나 사이먼 세인트 경과 결혼하게 되었으니
마음을 줄 수는 없더라도 아내로서의 의무는 다할 각오였어요. 경과 함께 재단 앞에 나아갔을 때 나는 힘이 닿는 한 좋은 아내가 되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내 심정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재단의 난간 앞까지 와서 문득 뒤를 돌아보았는데 맨 앞줄에 프랭크가 서서 나를 지그시 지켜보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았는데 역시 그곳에서 프랭크는 자신을 만나 기쁘냐고 묻는 것 같은 눈으로 빤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내가 거기서 쓰러지지 않는 것이 이상해요. 눈앞의 물체들이 빙글빙글 돌고 신부님 말씀이 마치 벌이 윙윙거리는 소리처럼 귓속에서 울렸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결혼식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하여 성당에서 소란을 일으킬 수는 없었어요. 다시 프랭크를 향해 고개를 돌리자 이런 내 생각을 모두 알고 있다는 듯 그는 입에 손가락을 대고 진정하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그 후 종이에 무언가를 쓰는 것을 보고 그것이 나에게 줄 편지라고 짐작했죠. 퇴장하면서 그의 자리 앞을 지날 때 나는 일부러 꽃다발을 떨어뜨렸어요. 그는 꽃다발을 집어주면서 내 손에 종이 쪽지를 몰래 건네주었죠. 신호를 보내면 내게로 와줘. 이렇게 한 줄 간단히 쓰여 있었어요. 물론 나는 살아있는 프랭크를 만나게 된 이상 그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뭐든지 그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결심했죠. 돌아와서 앨리스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앨리스는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부터 그를 잘 알았고 언제나 그의 처지를 안타까워했어요. 나는 앨리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뒤 간단히 짐을 꾸리고 긴 외투를 꺼내두라고 했지요. 세인트 사이먼 경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고 나가야 옳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경의 어머니나 지체 높은 분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무서웠어요. 지금 이대로 도망치고 나중에 설명하려고 했어요. 피로연 자리에 앉은 지 10분도 지나지 않아 창문 너머 길 건너편에 있는 프랭크를 봤어요. 그는 나에게 신호를 하고 공원으로 들어갔죠. 나는 살며시 빠져나가 준비해둔 것들을 갖고 따라갔어요. 그때 어떤 여자가 내게 다가와서 세인트 사이먼 경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을 걸어왔어요. 별로 귀담아 듣지는 않았지만 경에게도 결혼 전에 비밀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 곧 프랭크를 만났어요. 둘이서 역마차를 타고 프랭크가 하숙하고 있는 고든 스퀘어로 갔는데 이거야말로 지난 몇 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진짜 결혼이었어요. 프랭크는 아파치 쪽이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해 샌프란시스코로 갔고 거기서 내가 체념하고 영국으로 건너갔다는 말을 듣고는 나를 찾아 영국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식 날 아침에 드디어 나를 만난 것이었죠. 신문기사로 알았어요. 프랭크가 설명했다. 신부의 이름과 성당은 나와 있었지만 주소는 알 수 없어 애를 먹었죠. 이어 앨리스가 말했다. 그 후 둘이서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어요. 프랭크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좋겠다고 했지만 나는 내 행동이 부끄러워서 이대로 자취를 감추고는 다시는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버지에게만 간단하게 편지를 써 무사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지만 피로연 석상에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지체 높은 어른들과 부인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무서웠어요. 프랭크는 신부상과 그 밖의 물건들을 뭉뚱그려서 눈에 띄지 않을 장소에 버리러 갔죠. 그러던 차에 우리가 있는 곳을 어떻게 알았는지 홈즈 씨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프랭크의 생각이 옳다는 것, 언제까지나 비밀로 하고 있으면 우리들이 나쁜 일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걸 분명하고 친절하게 일깨워 주셨죠. 만일 홈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곧장 파리로 떠났을 거예요. 하지만 홈즈가 세인트 사이먼 경을 만나 사죄할 기회를 주시겠다고 해서 즉시 이곳으로 왔어요. 로버트, 이제 모든 걸 다 털어놓았어요.
마음에 큰 상처를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발 나를 경멸하지는 마세요. 세인트 사이먼 경은 엄격한 태도를 조금도 흐트리지 않은 채 미간을 찌푸리고 입을 굳게 다문 얼굴로 그녀의 긴 이야기를 들었다. 실례지만 나는 개인의 이런 은밀한 일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 날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별의 악수도 하지 않겠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하지요. 그는 손을 내밀어 차갑게 여자의 손을 잡았다. 나는 홈즈가 말했다. 이 침묵을 도모하는 저녁 식사에 당신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만. 그것은 지나친 요청이요. 이번 일에서 나는 잠자코 물러날 수밖에 없지만 자진해서 축제에 참가할 마음까지는 없어. 그러니 난 이만 물러가겠소. 그는 방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한 번 고개를 숙이고는 어깨를 으쓱하며 방에서 나갔다. 두 분은 합석하시겠죠, 몰튼 씨. 미국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주 유쾌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과거의 우둔한 왕이나 광포한 신하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우리의 자손이 언젠가 세계 국가를 만들고 유니언 잭과 성조기를 결합한 국기를 개양하는데 방해되지 않으리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에 홈즈가 말했다. 이 사건에서 재미있는 점은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사건이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히 해결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야. 그 부인의 설명을 들어보면 사태가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되었고 결과 또한 그렇게 되었지. 그런데 스코틀랜드 야드의 레스트레이드처럼 결말만 본다면 이만큼 불가사의한 사건도 없어. 그렇다면 자네는 조금 더 고심하지 않았어? 처음부터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 그 여자가 진심으로 결혼식을 기뻐했다는 사실과 직장에서 돌아가는 아주 짧은 시간에 결혼을 후회했다는 사실 말이야. 여자의 마음을 바꾸어 놓을 만한 어떤 일이 분명히 아침에 일어났던 거지. 그 일은 무엇일까? 집에서 나간 후 계속 신랑과 함께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아. 그렇다면 누구를 보았던 걸까? 만일 그렇다면 그 사람은 미국에서 본 사람이어야 해. 여자는 영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를 만큼 여자에게 강한 영향력을 가진 남자가 이 나라에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어. 이렇게 하나둘 지어가다 보면 여자는 그날 아침 미국인과 만났다는 결론을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지. 그렇다면 그 미국인은 누구이며 여자에게 그토록 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애인일까? 남편일까? 여자는 거친 환경과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다고 했어. 나는 여기까지 추정한 다음 세인트 사이먼 경의 이야기를 들었지. 경의 이야기 가운데 앞줄에 있던 남자라는 부분, 신부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 꽃다발을 떨어뜨린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가 클레임 점핑. 이것은 광부들이 쓰는 말인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갖고 있는 채굴권을 횡령한다는 의미야. 이런 말을 사용했다는 중요한 사실에 귀 기울였어. 여기까지 듣고 나면 사건의 줄거리는 훤히 드러나. 여자는 남자와 함께 도망갔고 그 남자는 여자의 연인이었거나 전 남편이었겠지. 여자의 과감한 결단을 보아 연인이라기보다 전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게 옳겠지 하고 추리했어. 두 사람을 어떻게 찾았지? 어려운 문제였는데 우리의 친구 레스트레이드가 본인은 그 가치를 모른 채 갖고 있던 자료가 있었어. 이니셜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자가 지난 일주일 동안 런던의 1, 2 호텔에서 요금을 지불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점이지. 무엇으로 1, 2 호텔이라고 알았지? 1, 2 호텔 요금이지. 방값 8실링, 세리 한 잔 8펜스. 이런 것이 모두 최고급 호텔임을 말해주고 있어. 이런 요금을 받는 호텔은 런던에서도 많지 않아. 노선 버랜드 에비뉴에서
두 번째로 손꼽히는 호텔 숙박부를 조사해 보았는데 프랜시스 H. 몰튼이라는 미국 남자가 전날까지 숙박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어. 그곳의 계산서와 영수증을 대조하여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지. 그에게로 오는 편지는 고든스퀘어 226으로 돌려달라고 되어 있었어. 그곳에 가보니 다행히 그 두 사람이 사이좋게 집에 있더군. 그래서 부모와 같은 충고를 했지. 사회 분위기에 대해. 특히 세인트 사이먼 경에게는 당신들의 처지를 밝히는 것이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고 말이야. 그런 다음 나는 이곳에 와서 경을 만나라고 권했고 경에게도 이리로 오라고 연락한 거야. 그러나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었어. 경은 결코 너그럽게 용서해주지 못했으니까. 왓슨, 경은 청혼과 결혼의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고 겨우 얻은 아내를 눈 깜짝할 사이에 잃고 말았어. 게다가 아내가 준비해온 엄청난 액수의 지참금도 날리고 말았지. 그런 상황에서라면 자네라도 관대할 수만은 없었을 거야. 세인트 사이먼 경이 매몰쳤다고 비판하기에 앞서 그를 이해해야 해. 그리고 그런 사정에 놓일 턱이 없는 자네와 나의 팔자에 감사해야 해. 왓슨. 의자를 당기고 바이올린 좀 주겠나. 지금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문제가 있어. 이 쓸쓸한 가을밤을 어떻게 달래야 할까?